여러분 어때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 안 사랑해봤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선생님 사랑했지. 남녀 간의 사랑인가요? 남녀 간의 사랑인지 아닌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선생님 때문에 나 진짜 죽기 살기로 수학 공부했거든. 수학 선생님이라 가지고. 없어요, 선생님 좋아하는? 있었죠. 있죠? 보면 설레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9월 달에 교생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와요. 쏟아지게 와요. 그런 선생님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애들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아니었지만 제 기억에 각별한 만남을 가지는 애들이 또 있었거든요. 사적으로요? 오, 그럼요. 그리고 선생님 자체가 셀럽이니까 선생님이랑 특별한 관계라 하는 것 자체가 이 친구도 되게 자랑거리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데이트를 하고 오거나 선물을 받거나 하면 학교에 와서 막 자랑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못내 그게 부러운 1인 중에 한 명이었죠, 저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는데 우리 애들도 선생님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랑 선생님이랑 사랑에 빠지는 거랑 그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때요? 애는 사랑할 수 있죠. 그럼 선생님의 태도는 어때야 돼요? 자기 연애 대상에 그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미소년자잖아요. 학생이 막 선생님 사랑해요, 나 선생님이랑 결혼할 거야, 씨. 막 이래.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지? 똑같이 해야죠, 똑같이. 특별한 시간에 부르면 안 되고 특별히 개인적인 연락을 하면 안 되고 열린 공간에서 만나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둘이 진짜 사랑했고 스킨십도 하고 잠자리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그거는 사랑입니까? 그게 그루밍 범죄예요. 법이 정해놨거든요. 이 나이 이하의 아이들하고는 하지 말라고 정해놨어요. 법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만 문제가 되겠어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나의 지위가 지위 자체로 어떤 영향력의 행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조심해야 돼요. 이런 그루밍 범죄가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불문하고 자주 생겨요. 제가 오늘 이 주제에 얘기를 하고 싶은 주된 목적은 뭐냐면 우리한테 왔을 때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생각이 없어요. 왜냐? 한 번도 상정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패턴은 어떠냐면 엄마도 피해자예요. 이 일을 처음 겪는 거죠. 엄마조차도 전두엽이 마비됐어.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아빠도 똑같아요. 왜냐면 처음 겪었거든요. 거기다가 요즘 애를 여러 명 안 키우잖아요. 거의 대부분 아이를 1명 아니면 2명밖에 안 키워요. 그러니 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애가 그런 일을 겪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미 애를 케어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가 아닌 거죠. 그루밍 범죄의 끔찍함은 뭐냐면 아이들이 가해자한테 외포되는 상태예요. 그렇게 외포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보세요. 선생님이라는 지위 자체가 아이 입장에서 의심할 수 있는 지위예요? 아닙니다. 이 지위 자체가 위계나 위력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범죄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이미 이 사람한테 이제 심리적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이 친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고 잘못됐다는 걸 머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앞단에 이 사람이랑 나누었던 그 은밀한 감정적인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단절이 쉽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는 친구들은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 안에 있고 선생님이 본인한테 했는 행동에 대해 가지고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지했지만 심리적으로는 또 동시에 선생님 보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걸 납득하지 못해요. 그 사람 가해자임이 분명하고 너한테 나쁜 짓을 했는데 너는 어째서 그 사람이 아직까지 보고 싶냐 분노하면서 아이를 대단히 혼내요. 그러면 아이는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른이라 하는 것의 개념적인 무엇이냐, 관계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이 관계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러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누가 어른이에요? 당연히 부모가 어른이죠. 왜냐? 이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져야 되는 사람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심리적으로 그런 불안감과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할 일을 해야 돼요. 그 할 일은 뭐냐면 피해를 당한 내 아이가 다시 안온한 일상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상대방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애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거기까지 안 보여요.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얘기는 이 일이 발생한 데 있어가지고 너의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이한테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고 본인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뭘 것 같아요? 그 정답을 따를지 말지는 결정하시는 건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정답은 뭘 것 같아요? 분리예요. 아이가 그 학교 계속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아이는 계속해서 그 기억에 노출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거기서 빼내야 되는 게 정답이고 물론 애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새로운 환경에서의 스트레스를 받아들여야 되냐. A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생각 잘해야 되는 게 가는 게 피해인지 거기 남아서 계속해서 그 기억을 복귀하는 게 피해인지는 판단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판단을 누가 해야 되냐고. 애 보고 하라고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부모가 판단하고 아이는 설득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일상의 복귀 그리고 아이의 미래 여기에 대한 건 내간데 없고요. 가해자를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난리가 나요. 이거는 형사 절차입니다. 이거는 부모가 그렇게 대단히 신경 쓰지 않아도 사회가 잘해요. 근데 이 부분은 부모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케어가 필요한 거죠. 아이를 어떻게 면밀하게 케어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러면 뭐 내년에 고3인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근데 아이가 겪은 이 일이 너무 큰 사고인 거죠. 교통사고처럼. 교통사고 나면 우리 한 6개월 쉴 수도 있잖아요. 6개월 쉬고 복귀 잘하면 그 다음에 도움닫기 해갖고 올라가는 거죠. 조금 길게 볼 수 있고 구조나 법률적 리스크, 또 아이가 부담해야 되는 다른 리스크들을 잘 가늠을 하셔가지고 부모님들이 잘 설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게 아이가 저한테 입을 닫으면 안 돼요. 적어도 아이가 입을 안 닫으면 우리가 당장의 설득은 안 되겠지만 시간을 두고 공을 들이면 설득할 수 있어요. 이거는 평소에 아이와의 관계성을 어떻게 잘 설정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더 단단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적어도 미성년자인 내 아이의 안온한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확고한 의지, 책임감, 경제력, 이 모든 게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